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2024 아스코 관련해서 이제 엘레바가 부수업을 했죠. 그리고 마케팅 전략은 자, 원한대로 이번에 또 총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 수급상으로는 이틀 연속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현재 한 15만 주 넘게 일단 들어왔고요. 계열사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코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어제, 오늘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아스코에서 부수업도 했고, 그 다음에 가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파이널 OS 값 뭐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키 오피니언이들의 지대한 뭐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CRL 관련되는 부분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옵션 관련되는 부분까지 준비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냉각시키지 않는 뭐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이번 아스코 관련해서 대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제부터 가장 좀 핫한 뭐 이제 인물 쪽에 이제 정세호 대표의 어떤 인터뷰 기사라든지 오늘도 뭐 관련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만큼 또 FDA 관련해서 20년 이상 심사 관련되는 부분에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이 부분들이 정세호 대표의 어떤 입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HLB의 그 100% 자회사죠. 미국 엘레바 테라피틱스 글로벌 임상을 위해서 탄생한 연구 중심의 자회사로 출범했다. 본래 이제 LSK 바이오고요. 이게 이제 진양군 회장이 이제 그 인수 과정에서 이 자회사 형태로 있다가 이제 현지에 가서 상황을 듣고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분을 계속 이제 늘어나가다가 이제 이게 이제 100% 자회사 형태가 되었고, 이제 1월 기점으로 HLB 그룹 전체가 바이오의 이제 꿈을 꾸며 여기까지 오게 된 뭐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룹의 신약 개발 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엘레바는 10여 년의 임상 개발을 거쳐 이제는 그룹의 수익성을 책임질 상업화, 마케팅의 전초기지죠. 본래 이제 본사도 서부 쪽에 있던 걸 이제 동부 뉴저지 쪽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제 보스턴 중심의 이제 바이오밸리 쪽의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저지 쪽도. 비록 이제 기대했던 올 16일에 어떤 이제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잠시 좀 뭐 이연이 되어서 CR레터를 수령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 나머지 부분도 뭐 프로세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2월달부터 이 상업화 준비를 위해서 이 마케팅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위한 어떤 예열 작업을 계속 이제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그 말은 뭐냐면 그 키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이제 얼마만큼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인식을 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세호 대표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상업화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다해서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남 삼상 같은 경우에도 그 소라페닛보다 8개월 이상, 그러니까 이제 뭐 파이널 OS 값이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16개월 정도 후속 이제 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미디언 값 연장이 나왔던 것이죠. 그 발표가 이제 QC를 통해서 이번 학회를 통해서 가남에서 20개월 넘는 것도 대단한데, 사실 23.8개월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뭐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결과를 받고, 이제 이 부분들도 이제 FDA다가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향후 이 부분도 이제 반영되는 어떤 부분으로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HLB 그룹은 엘레바 테라피를 통해서 이번 아스코 현장에서도 부수업을 하면서 NDA 세레머니를 준비했다. 올해 5월 이제 원하는 뜻을 뭐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을 분석해서 이후에 이제 항서제약과 협의해서 리서브미션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이제 연말에 그 허가받는, 이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뭐 일정이 딱 원하는 대로 될지 아니면 좀 더 걸릴지는 리서브미션을 넣어보면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이제 설비 관련되는,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으로 뭐 지목된
상황이었고, 가장 이제 임상의 본질인 이 OS 값이라든지 2차 지표인 ORR이라든지 DCR이라든지 1차 지표인 PFS 값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변한 사항이 없고, 뭐 재임상 요구라든지 이런 근원적인 임상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건 아니고, 이런 임상이 상업화 과정에서 이 공정에서 이제 주변 관련해서 특히나 또 이 바이오 의약품의 퍼실리티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지적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빠르게 이제 뭐 FDA와 타입 A 타입의 이제 미팅을 통해서 CRL의 근원적인 부분들에 대한 처리를 하고 리서브미션 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마무리 과정까지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거기까지 뭐 최선을 다하고 여전히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정세 대표는 내부에서는 단번에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신약 승인에 맞춰서 뭐 세리머니라든지 후속 일정들을 이제 미루자는 컨틴전시 뭐 플랜도 논의가 되었다. 하지만 진영군 회장은 우리 문제가 아닌 게 명확해지면 CRL에 너무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상업화에 만전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CMC 관련되는 마이너한 문제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존에 했던 이제 뭐 부수업도 고수했고요. 이게 뭐 약 55평이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이게 부수당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요. 올해 세 번째로 참여하는 엘레바의 부수가 가장 기존에 나왔던 부수보다는 컸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부수의 규모 자체가 상당한, 예전에는 이제 좀 이제 메인보다는 사이드 쪽에 그리고 여러 군데 같이 있는 어떤 부수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중앙에 단독으로 큰 규모의 어떤 부수업을 했죠. 자, 키오피니언 리더들 간의 어떤 만남 교육,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이런 뭐 예정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좀 조정이 되었지만 부수 운영은 기존하고 뭐 거의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었고요. 자, 간암 처방 시장에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잡을 약물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임상 코트에 통해서 시장에 이미 진출한 간암 치료제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로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치료 옵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이 공략할 요건, 뭐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OS값이 떨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RB 등급이 좀 낮은 부분들, 이런 어떤 이제 보편적 언met 니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리보사인과 감델리주밥은 이제 여기를 좀 만족하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소라페니 외에 로슈의 제품으로는 처방하지 못하는 위장관이라든지 뇌출혈 환자에서 임상적 유효성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급하게 뭔가 해야 되는데 내시경 진행하고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맹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B 등급 2의 이제 코트에서 간 이제 상태가 안 좋아도 이 효과와 유효성을 입증한 것은 리보사인 캄넬리주마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마케팅 포인트에도 계속 이제 강조가 될 부분이다. 그래서 CRL 수령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OS 값이 늘어났고 환자의 어떤 삶의 질,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그 주사형이 아니라 또 경구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혈중제 농도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주사제형보다는 방광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부작용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은 이제 로슈의 입장에서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이제 경쟁 약물보다 우위에 있는 약가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체 이제 뭐 리보사인과 감넬주맘 자체가 원가율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향후에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리보세름 효능이나 독성이 아닌 설비 문제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인지를 하면서 이후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향후 상황에 대응하겠다. 요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는 어떤 흐름에서 프로그램 이제 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7만 주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오늘의 뭐 이슈는 결국 5만 7천 원권의 어떤 지지 양봉 흐름을 화요일, 수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온다. 그리고 몸통에 조금 이제 기반한 몸통 위주의 형태로
이제 전일에 이제 연봉의 시가가 59,700원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걸 넘겨버리든지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는. 이제 아침에 거래가 이제 전일보다는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일 370만 주대를 지금 일단 400만 주대로 일단 넘겨버렸거든요. 그래서 몸통을 조금 더 키우는 의미. 오늘은 이제 HLB 주도로 지금 일단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뭐 계열 종목에서 흐름을 보시게 되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전환이 5일 차인데 아직 이제 강보합권입니다. 그래서 HLB가 일단 주도로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은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요. 예, 거래량은 이제 아직 이제 종가는 안 됐습니다만 전일에 그 거래량을 넘어가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은 이제 거래량은 이제 전일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넘어갈 것 같은데 HLB보다는 일단 강함이 조금 갭다운 양봉 흐름 정도 있고요.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로 갭다운 양봉으로 거래량이 좀 작은 상태에서 거래량 집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 이제 11일, 12일 FOMC를 앞두고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PCE 지표가 예상치로 나오면서 금리나 어떤 기대감이 좀 살아난 상태에서 그 어떤 매크로 변수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아스코 관련돼서 어제는 이제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뭐 ABL바이오 위가캠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매크로 변수와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인 흐름이 강한 흐름에서 HLB는 그 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양봉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2시 반 이후에 종가 관리에 좀 중요할 거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밑꼬리 형태의 도치형 어떤 캔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노베이션이나 바이오스텝이나 파나진 같은 경우도 큰 흐름은 없는데 이제 이 거래가 늘면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이제 뭐 무료 카톡방이 또 장중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